안녕, мя우예요. 페북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네가 한국에서 뜬 지 1년이 되었다고. 이게 1년 전에, 딱 1년 전에 페북에 올렸던 사진인데, 인천공항에서 출국 직전에 이제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약간 행차 쇼 같은 거, 이제 면세점 구역에서 이거를 하길래, 그때 한창 암살하고 사도를 보고 악봉을 맞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특히나 더 이렇게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벌써 1년이 지났어요.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그래서 사진으로 보는 제 지난 1년. 2015년 9월 23일에 인천에서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프랑크푸르트로 도착을 했어요. 그때 베테랑이랑 사도를 보고 그 다음에 온갖 한국 영화들 1000만 넘긴 거 그때까지 많이 안 봤었거든요. 그거 다 집에서 올레 채널로 다 찾아보고 그 다음에 오는 길에 국제시장을 봤어요. 국제시장을 보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정말 잘 짜여진 이야기이기도 하고 영어로 된 부제 있잖아요. Ode to my father. 그게 되게 잘 어울리다시피 정말 제 할아버지쯤 되는 세대? 그런 분들에 대한 헌정이라는 말이 정말로 잘 어울리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는 길에 그거를 2번을 보고 펑펑펑 울었더니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비행기에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제 하이델베르크로 도착을 하고, 하이델베르크 살던 때여가지고 도착을 하고 이제 며칠 동안 이제 있으면서 정리를 좀 하고 짐을 싸서 제가 있던 어학원은 어학원 달 단위로 계약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9월 26일인가?에 방을 뺐었어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오스나브릭에서 계약은 10월 초에 시작을 하는데 하이델에서는 이제 26일까지밖에 못 머무르는 그런 상황이 돼서 기숙사 입사를 며칠 더 빨리 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데 제가 나가야 되는 날은 일요일이었고 그 다음에 새 방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은 월요일이어가지고 일요일에는 문을 안 여니까 오피스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아닌데 저는 어느 화창한 날씨가 좋던 날에 하이델베르크와 작별을 고하고 이게 안 되네. 하이델베르크와 작별을 구하게 됩니다.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하이델베르크 역에서 이제 오스나부르크로 바로 가는 직행열차가 있어요. 5시간 걸리는 이체 직행열차가 있어요. 표 예약을 더럽게 늦게 해가지고 거의 100유로 가까이 냈습니다. 표값을. 굉장히 감상에 젖어서 잘 있어 하이델베르크.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도시는 없을 거야. 이러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날씨도 굉장히 좋았고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하고 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제 자전거를 기차에 실으려면요 따로 자전거 표를 다 사놔야 돼요.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아요. 한 10유로보단 싸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여기 이제 잘 보면은 이제 다른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표를 이렇게 묶어 놓은 게 있어요. 저는 그냥 여기다가 그냥 표를 놔두고 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월요일 날 기숙사 입사가 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일요일은 하루를 호텔에서 묵게 됐어요. 여기서 묵게 된 이유가 호스텔도 있긴 있는데 호스텔이라고 해봐야 막 미친 듯이 싼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몇만 원 정도 싸긴 하죠. 근데 저는 딱 하루만 머물 거였고 그다음에 오스나브릭에 왔을 때 이 건물이 정말 예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이 건물이 1박에 60유로더라고요. 한 8만 원 정도?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비싼 가격도 아니어가지고 딱 1박 할 거면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호기심에 여기서 하루를 묵게 됩니다. 근데 굉장히 좋았어요. 60유로가 정가는 아닌데 할인가로 이제 부킹닷컴에서 예약을 한 거였는데 혼자서 방을 썼는데 침대도 넓고 그 다음에 화장실도 좋고 굉장히 깔끔하고 내가 내 방을 꾸민다면 이런 식으로 꾸미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방이었어요. 굉장히 예쁘고 잘 돼 있는 방이었습니다. 근데 하룻밤 뒤에 제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쓰레기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방이 되게 좋았어요. 추천하고 싶어요. 오스나브릭에 오는 분들이 많진 않겠지만 시티 센터에서는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 중앙역에서는 걸어서 한 10분, 20분 거리인데 굉장히 깔끔하고 좋았어요. 굉장히 예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숙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기숙사가 한 달에 216유로를 냈어요. 근데 기숙사가 이런 예쁜 방에서 하룻밤 묵다가 갑자기 여기 딱 왔는데 너무 꾸질꾸질한 거예요. 그 기분이 완전 급다운이 되게 됩니다. 보시면요, 의자도요, 자세히 보시면 되게 더럽고요. 되게 막 얼룩 같은 게 많이 남아있고, 커튼도 이런 거 이제 나중에 보증금에서 까일까봐 그 사진 찍어 놨었는데 집주인이랑 얘기를 안 해가지고 들어올 때. 근데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라서 그런지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얘기하진 않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국제시장의 여운에 젖어있던 때라 방이 굉장히 별로 그렇게까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서독 파견 그런 느낌을 분위기를 내겠다고 하며 6개월간 살고 무조건 나가겠노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방을 별로 안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닥이 카펫이잖아요. 근데 카펫 바닥이 저는 되게 별로예요. 뭐를 이렇게 엎어도 청소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다음 먼지 같은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청소기를 돌려도 새로 청소기 돌리면 먼지가 또 나옵니다. 먼지를 무한적으로 생성해내는 마법의 카페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크에서 붙인 짐을 이제 받아왔고요. 부엌. 이때는 방에 그 층에 아무도 안 살던 때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때는 굉장히 깨끗했어요. 그 후로도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요리를 해먹진 않았는데, 네, 막 정말 극도로 깨끗하진 않았죠. 그래서 이케아 가서 장도 보고, 이거는 가가지고 카드 결제를 하려고 그랬는데 카드가 안 먹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빠꾸를 먹고 그다음에 두 번 빠꾸를 먹고 세 번째 성공해가지고 그 결제를 했더니 그 영수증이 진짜 길이가 이만큼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인상 깊어서 찍었던 거. 이때까지만 해도 자전거 잘 타고 다녔는데 버스 맛을 본 다음에 자전거 잘 안 타고 다녀요. 네, 침구 사와서. 근데 이거를 밑에 까는 거를, 이게 원래 까는 게 아니라 제일 위에 덮는 거거든요. 침대 이렇게 제일 위에 덮는 거. 근데 그거를 갖다가 밑에 깔았더니 그렇게까지 편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개강을 했죠. 개강 1주 전에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이것저것 도와주는 프로그램들. 수업은 뭐 들어야 되고, 몇 학점 들어야 졸업되고, 이런 것들 가르쳐주는 오리엔테이션 위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업을 듣게 돼요. 한국 학점 2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한 주일에 2시간 수업을 하면은 그게 4학점짜리예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게 사진을 찍어서 3D 모델을 만드는 거. 제 동영상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성을 만드는 게 두 번째 과제였고, 이 테트라팩을 만드는 게 첫 번째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과제에 이제 그거를 하려고 지금 끙끙거리고 있던 시절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사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턴테이블을 야매로 만들어가지고 쓰는 걸로 결론을 냈는데, 근데 이거 진짜 맛없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샀어요. 근데 이 노트북이, 저는 제가 프로그래밍이나 이쪽에 그렇게 많이 연관이 될지 몰랐거든요. 몰랐다고 하면 좀 바보 같은 얘기긴 한데, 왜냐면은 나는 약간 IT 쪽으로 접목하고 싶어가지고 인지과학으로 전공한 거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주변에서 보고 들은 사람들은 전부 다 문과생이어가지고, 저희는 문과캠이랑 이과캠이랑 따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과 사람을 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문과 선배 하는 것처럼 서류를 읽고 쓸 요량으로 노트북을 샀더니 아무것도 안 돌아가네? 그래서 좀 많이 불편하긴 한데, 그래서 지금 이거를 팔까 다시 생각 중이에요. 근데 나쁘진 않았어요, 노트북. 230유로 줬거든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한 28만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때 리뷰 쓰려다가 귀찮아가지고 말았어요. 근데 예뻐요. 깔끔하고. 독일식 키보드. 독일 키보드가 다른 거는 여기 Z가 있고요. 여기 Y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umlaut들. 그리고 특수문자가 다 달라요. 특수문자 쓰다가 열받아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출근하면 제일 처음 하는 일은 키보드를 바꾸는 일입니다. 영어 키보드로. 그리고 멘자에서 밥도 많이 먹었죠? 멘자. 우리 학교 멘자가 다른 멘자에 비해서 괜찮은 편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이 크로켓 맛있어요. 근데 왜 크로켓이랑 밥이랑 뭐냐? 이게 뭐 하는 조합이냐? 아, 그리고 이거는 한국에서 택배 받았을 때 한국에서 엄마가 택배를 보내줬어요. 클렌징 폼이 필요해가지고 클렌징 폼을 독일에서 안 팔거든요. 비슷한 거를 팔긴 하는데 그 온갖 마트를 돌아다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를 그 뭐라 그러지? 라이니궁스 무스를 못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른 거를 쓰다가 피부가 다 뒤집어졌어요. 약간 이렇게 지루성 피부염으로 고생을 좀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한국에서 클렌징 폼을 조달을 받으면서 기타 등등을 받게 됩니다. 쿠키런 쿠션! 이때 할인해서 12,000원 주고 샀나? 그리고 쿠키런 굿즈를 좀 지르고요. 그 아버지가 홍삼을 묻혀주셨습니다. 근데 이거 아직까지 안 먹었는데 먹을까? 근데 무슨 맛이 날지 무서워서 못 먹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쿠키런에서는 블랙베리가 나왔고요. 그래서 또 사야지 라고 생각해놓고 지금까지 아직 못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받은 것들, 그리고 요 작은 바둑판은 이게 미니 바둑판인데 요새는 이제 큰 바둑판이 생겨가지고 안 쓰고 있고요. 클렌징 폼 받았고 바나나킥은 파는 데가 있긴 있어요. 포장이 얘는 아니지만 하이델베르크에서는 바나나킥을 팔았어요. 바나나킥을 왜 받았지 근데? 안 팔았나? 어쨌든 어딘가에서 팝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디에서 팔았는지. 바나나킥 먹고 싶어서 받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포카칩 라임페퍼, 그때 라임페퍼 한창 핫하던 때여가지고 궁금해가지고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완벽한 잉여 생활을 보내고 있던 크리스마스 방학. 독일에 가서 이제 오스나브르크에 도착을 한 다음에 바둑을 시작을 했어요. 바둑을 우연한 계기로 제가 전공 건물로 쓰던 건물에서 바둑 포스터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동네에서 바둑도 두네? 나도 심심하면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후로 이제 바둑 방송을 한동안 좀 이렇게 보려고 깝을 치던 때입니다. 무슨 방송인지 모르겠네? 이세돌 구리 10번기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잉여 생활을 하고 있던 평화로운 크리스마스 방학의 한때. 이거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 친구가 놀러 왔어요. 하이델베르크에서 만난 친구인데 친구가 놀러 와가지고 친구는 호스텔에서 묵어서 호스텔에 따라가서 근데 호스텔 굉장히 좋은 곳이었어요. 아침 같은 것도 다 제공해주고 저도 가가지고 친구랑 같이 앉아가지고 차 마셔도 된다 그래가지고 차 마시고 그러다가 수다를 떨고 왔습니다. 제 컴퓨터를 독일에서 조립으로 마쳤어요. 제 생애 처음 조립컵을 독일에서 마쳤어요. 근데 부품 받는데 2개월이 걸렸습니다. 메인보드 받는데 2개월 걸렸나? 어쨌든 뭔가 이제 부품을 돈을 좀 아껴보려고 다른 웹사이트에서 샀는데 파워 받는데 오래 걸렸나? 웹사이트에서 샀는데 배송이 너무 느려가지고 막 몇 주 후에 온다 그래놓고 몇 주 후에 안 오고 몇 주 후에 또 딜레이 되고 이래가지고 10월에 주문한 컴퓨터 부품을 12월에 받았습니다.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었지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부모님하고 보이스톡을 하고 싶은데 마이크가 없어서 헤드셋을 사러 갔어요. 처음에는. 근데 헤드셋 가격이나 마이크 가격이나 비슷하더라고요. 헤드셋이 오히려 마이크보다 비싸더라고요. 제가 산 거보다. 여기 보이는 요 마이크보다 비싸더라고요. 근데 저는 스피커가 있으니까 싼 거지만 그리고 저는 헤드셋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가격이 비슷비슷할 거면 마이크를 사자 하고 마이크를 사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를 사고 나니까 어쩐지 막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방송하게 생긴 마이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계기가 되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바둑을 두면서 바둑을 두는, 이 동네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아이와 썸을 타게 됩니다. 같이 놀러도 다니고요. 이거는 민스터에 있는 어떤 카페에 갔을 때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 학교. 하늘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여기가 학생 식당이에요. 멘자. 이거는 설날에 베트남 친구들이 설 파티 하는데 초대받아 갔어요. 춘건이랑 숙주랑 면이 되게 맛있었어요. 이 면을 소스에다가 담가서 먹거든요. 근데 소스가 약간 새콤하면서 그런 소스였는데 거기 담가 먹는 게 되게 맛있었어요. 그다음에 요것도 그 뭐지? 그거 뭐죠? 그 알새우 칩? 그거 맛 나는데 맛있었어요. 그리고 요게 그거래요. 요게 베트남식 라이스 케이크이래요. 이게 설에 먹는 음식인데 이거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밥이고요. 이게 안에 고기 같은 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를 바나나 잎으로 싸가지고 쪄요. 그래가지고 오 그랬어요. 우리는 연잎으로 쪄먹는데 여긴 바나나 잎으로 쪄먹는구나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요거는 베트남 애들이랑 해먹은 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들끼리 해먹은 설. 그래서 그냥 친구들 많이 초대해가지고 같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재봉에 갑자기 홍보를 받아가지고 재봉틀을 샀어요. 재봉틀이 항상 갖고 싶었거든요. 지난 겨울에 드디어 재봉틀을 샀어요. 제 약간 로망 이런 거 있었거든요. 막 독일에서 막 수공예 마켓 같은 거 나가보면 되게 설렐 것 같아가지고. 근데 아직까지 지금 부스 참가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별로 만들고 싶은 것도 많이 없고 그래서 아직까지 못 나가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나가보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들었던 게 파우치. 그리고 이제 3월이 돼서 5개월이 지나고 지금 사는 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지금 사는 방은 가구가 하나도 없었어요. 가구도 없었고 심지어 전구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케아에 여러 가지 가구 쇼핑을 하러 다니게 됩니다. 이런 건 안 샀어요. 근데 이쁜 거 일단 다 사진 찍어놓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감립 주머니. 이게 한국식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만들기 쉬워요. 이게 네모난 천을 두 개를 이렇게 두루루 박아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실 끼워서 살살 잡아 당기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잼 병 같은 거 담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파우치 만들던데. 그리고 이제 생일날에는 장미꽃을 선물로 받아서 한동안 걸어놨었어요. 이거 친구 선글라스 뺏어 쓴 거. 그리고 친구랑 보쌈도 해먹고 이거 막사 맞나? 그냥 막걸리인가? 친구랑 보쌈도 해먹고. 근데 여기 마늘 엄청 맵더라고요. 그 바둑 열심히 두던 때. 여기가 20급이고 KGS에서 20급이고 20급, 19급, 18급, 17급, 16급. 지금은 12급까지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어요. EG 실험하던 때. 굉장히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아요. 여기 전극 하나하나에 젤을 다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EG 실험하던 때 5시간 실험하고 40유로 받았어요. 고양이 도데사이드에서 친구들이랑 그릴 파티 했을 때 도데사이드에 사는 고양이. 그리고 8월에는 인턴십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VR에 눈을 뜨고 VR이 진짜 재미가 있어가지고 친구가 VR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를 한번 초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저희가 일하는 랩으로. 거기서 VR을 체험을 해보고 와 이건 진짜 엄청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약간 좀 환상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VR을 해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그냥 꿈을 현실로 가져온다고 해야 할까? 그래가지고 VR 관련 업무에 관심이 생겨서 인턴십을 운이 좋게
제가 관심 있는 분야랑 딱 맞아떨어지는 인턴십이 있어서 운이 좋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회사에 지금 컴퓨터 3대 있을 때 사진. 이건 제 컴퓨터고요. 이거는 회사 컴퓨터고요. 컴퓨터 본체가 갑자기 그 헤드셋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요 랩탑 가져와가지고 쓰던 시절. 이게 단가? 이게 단데? 요것도 있어요. 여기 오스나브릭 자퉁 근처에 쌀국수 집인데 쌀국수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제 인생에서 최고로 맛있었던 쌀국수예요. 요새도 가끔 갑니다. 이게 6.5유로. 가격 나쁘지 않은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얘는 적십자사 도이체스 로테스 크로이츠에서 1.5유로 주고 사온 엘크.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진짜 많은 걸 배웠고, 근데 배웠는데 배운 것 같지가 않아. 어떡해. 진짜 많이 배우긴 했는데 여기 와서 배운 게 매틀랩 배웠고요, 파이썬 배웠고, 프롤ог 배웠고, C샵 배웠고, 유니티 배우고 있고. 프롤og은 진짜 쓸모가 없어요. 아니, 완전 쓸모가 없는 건 아닌데 다른 컴퓨터 언어들이랑 너무 다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논리적인 언어예요. 그 배우기 힘들어요. 전 아직도 프롤og은 잘 모르겠어요. 뭐라 그래야 되지? 다른 언어는 약간 좀 무식하게 해도 어떻게 되긴 되는데 프롤og은 무식하게 하면 안 돼. 근데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뭐 재미있는 발표도 몇 번 했었고, 알파고 관련 발표했었고, 왓슨 관련도 발표했었고,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관련해서도 배우고 있고, 머신러닝도 배우고 있고. 배운 건 진짜 많은데 왜 이렇게 뭔가 배운 것 같지가 않냐. 과연 저는 작년에 저에 비해 똑똑할까요? 아는 게 많을까요? 몸값은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쓸데없는 것만 알다가 프로그래밍 같은 거는 기술이니까 이제 뭐 어떻게 배워놓으면은 어떻게든 좀 도움이 되니까 몸값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지난 1년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많이 배웠고요. 많이 자랐고요. 그 마음이 전체적으로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둥바둥하면서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았는데 요새는요, 그냥 대충 살아요. 요새는 뭐라고 해야 할까? 사회가 나를 압박하지 않아서인지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좀 이렇게 신경을 덜 쓰거든요. 학점 같은 것도 신경 좀 덜 쓰고, 물론 잘 받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그래서 저의 지난 1년이었습니다. 내년이 되면 또 지금과는 또 달라지겠죠? 석사 과정을 공식적으로는 끝낼 때가 됐으니까 끝낼지 안 끝낼지도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끝내면은 그 다음에 뭘 할지도 생각을 해야 하고. 그렇지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가 괜찮았듯이 다음 한 해도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독일에서의 1년 뜻깊게 보냈네요. 마하하. 1년을 돌아보았어요. 뭔가 중간에 많이 빠진 것 같긴 한데 올해 들어가지고 사진을 많이 안 찍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바둑대회 나가고 맨날 바둑 배우러 다니고 그래요. 안녕. 오늘은 동영상이 아까 오전에 한 개 올라갔지만 1주년 기념 영상을 만들고 싶어서 하나 더 올려요. 안녕. 봐주셔서 고마워요. 안녕.